그곳에 가고 싶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채 마지막 전형이죠. 면접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기업 소개 또 필기 문제도 좀 풀어봤고요. 서류 전형, 거기다 이제 면접까지 왔습니다. 이제 공채 전형별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정말 전형별 이 포인트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공채 지원을 했나 이런 기분도 들면서 약간 저도 좀 텐션이 올라갔어요. 네, 어제 문제 푸는 거 보니까 진짜 찐심이더라고요. 느껴지셨나요? 아, 느껴져요. 네, 저희도 진심이었거든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커리어 컬리지 류수환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처음 뵙는 건가요? 네, 전 처음 뵙는데 사실 신인 씨에 여쭤봤어요. 네. 왜 뱅쌤이라고 하는지. 네. 네, 그 뱅크의 뱅을 따서. 뱅크. 네, 뱅크의 뱅을 따서 레전드십니다. 그만큼 금융권 취업에 어떤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설의 레전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실 정도로 전설의 레전드시다라고 네. 하는데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또 알려주실지 기대가 좀 큽니다. 오늘 평소에 일반 기업이나 또 공기업 면접도 다루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은행 쪽 있다 보니까 은행 쪽이 좀 이제 보수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들의 어떤 그 기업의 성격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또 이제 공기업들이 금융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우리 가스안전공사는 금융 공기업은 아니지만요. 예. 이렇게 공기업들의 어떤 특성이 어떤 보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몸담았던 은행과 좀 유사한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취준생들은 많이 찾아오긴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전천후 강사이십니다. 저희가 뱅쌤 또 어렵게 모셨는데 오늘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입과 경력직 채용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죠.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주로 신입에 이제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총 채용 인원이 신입이 67명을 채용을 하죠. 예. 그 중에 이제 5급 행정, 이제 행정 사무 쪽이 7명, 그다음 기술직이 59명, 그다음 7급 사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서 1명인데 비서 1명을 채용해서 그 이외에 신입은 총 67명, 그다음에 경력으로 한 11명 정도 예. 채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의 어떤 기업의 특성이나 이게 조금 기술직이다 보니까 신입 5급 행정이 7명이고 이제 기술 쪽이 59명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술 쪽 그쪽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오늘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67명 중에 이제 기술이 59명이니까요. 자, 그러면 가스안전공사 면접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가스안전공사 면접은 총 2차, 그 1차 면접과 2차 면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네. 인턴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그 채용형 인턴이고 그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게 그 체험형 인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체험형 인턴은 그냥 인턴만 하고 채용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에 채용형 인턴은 채용으로 연계가 되니까 조금 면접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1차 면접과 2차 면접은 1차 면접은 직무 수행 면접이라고 해서 1대 지원자 1명과 면접관이 여러 명입니다. 2명 내지 3명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발표 면접을 합니다. 이거를 직무 수행 면접이라고 해서 우리 인사 면접 쪽에서는 이거를 직무 PT 면접이라고 합니다. 네. 1차 면접은 이렇게 직무 PT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2차 면접에서는 직업 기초 능력 및 인성 평가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자들끼리 다대다로 토론 면접을 시킵니다. 토론 면접을 시켜서 토론 면접 끝나면 또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성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뭐 어떤 역량과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할 텐데 이렇게 1차는 직무 PT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2차는 토론 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요게 이제 가스안전공사의 면접의 진행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그 토론의 인성평가는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인성평가, 인성면접이라고 하면 우리 면접관들이 보통 대면 면접으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아야 그거를 이제 인성면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면접관들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토론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의 인성이 거기에서 다 녹여져 나오고 평가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면접관들은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 스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꼭 인성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면 면접을 주고받는 이 면접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토론 면접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이제 한두 마디 정도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인성 평가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면접관들은 또 평가해낼 수 있습니다. 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네. 면접 특징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이겠죠? 그렇죠. 예.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지원서나 자기소개서나 여러분들의 스펙과 관련된 내용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분이나 뭐 여러분들의 출신이나 이런 거를 전혀 사전에 어떤 지식 없이 면접에 임하는 이런 면접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데 역시 가스안전공사도 공기업이고 블라인드 면접이 일단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니까 또 외부 면접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외부 면접관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1명 내지 2명은 외부 면접관이 있을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이번에 채용형 인턴이 인성 면접, 그러니까 면접관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이 면접이 없단 말이죠. 이 면접이 없다는 게 이게 좀 특징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1차는 직무 PT, 2차는 토론 면접이라고 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스공사, 우리 한국가스공사라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고 있는데 가스공사, 그다음에 가스기술공사, 그다음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세 곳이 크게 있는데 이 세 곳 중에서 가스안전공사라고 하는 요곳이 주로 어떤 곳인지 이런 걸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 특징으로 따지면 뭐 블라인드 채용부터 뭐 외부 면접관도 있고 가스안전공사가 조금 이제 가스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스나 뭐 LNG나 산업용 가스나 이런 관련해 가지고 좀 후단에 있는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이런 쪽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면접에 임해야 되겠죠. 예, 뱅쌤은 전설의 레전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의 면접관으로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뭐 공기업 이런 곳에도 면접에 좀 참여를 좀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해봤습니다. 어, 해봤고 네. 원래 제가 공공기관에 이제 면접을 가봤는데요. 면접을 외부 면접관으로 가본 거겠죠. 외부 면접관으로 가봤는데 네. 그 공공기관을 제가 오픈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한번 가봤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때 제가 면접 봤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업명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실 수 없는 거겠죠? 그때 이제 그 공공기관 면접 가면 그 네. 처음에 이제 이거 서약서라고 하는 걸 적습니다. 네. 아. 그래서 서약서를 적으면서 어디서 봤다, 어떻게 봤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리지 못하게. 그래서 서약서를 적었으니까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리면 제가 문제가 되니까. 제가 문제가 되니까 네. 일단 서로 안전하게 우리가 방송을 진행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안전하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안 알려주신다고 하면 괜히 또 더 여쭤보고 궁금해요. 싶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딘지 이름은 또 공개하실 수 없으셨다면 어떤 면접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때 제가 면접 갔을 때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요. 이렇게 대면으로 이번에 가스안전공사는 대면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면접 봤을 때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우리 비대면 프로그램 있죠, PC에 그 툴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에게 이제 면접 평가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이제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저는 외부 면접관이었겠죠. 외부 면접관이었고 이제 내부 면접관들하고 외부 면접관인 저랑 같이 세 분이 같이 면접을 봤는데 내부 면접관 1명이 계셨고 그때 외부 면접관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1명이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면접 평가표라고 하는 그게 주어지는데 이제 네. 지원자 1명을 이제 인성 면접, 그러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저희 면접관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점수를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제 면접을 봤던 그런 곳이 올해 뭐 한 군데 제가 갔다 왔습니다. 바로 올해였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그 면접 평가표에 뭐 점수 배점이라든지 어떤 면접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팁을 주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취준생 입장에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면접 평가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어떤 항목들을 평가하냐라고 하는 이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면접 평가표라고 하는 이거를 검색만 해봐도 일부 오픈되어 있는 면접 평가표도 있습니다.
그 면접 평가표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한 거는 그럼 우리 공기업들은 면접 평가표를 어떻게 어떤 항목들을 어떻게 구성하나라고 하는 이런 건데요. 네. 크게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업체 인사 담당자 면접관들은 크게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사람 됨됨이,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 어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평가를 하면서 이 인성과 역량 이 두 개를 조합을 하면 향후 잠재적으로 이 기업에서 또 우리 이 회사에서 어떤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지에 하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 이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축은 인성, 한 축은 역량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인성과 역량은 보통 대기업들은 비중이 살짝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보수적인 기업들로 갈수록 인성 쪽이 역량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기업 쪽으로 갈수록 인성보다는 역량 쪽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역량과 관련해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캐릭터 그런 것들을 면접에서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면접인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그게 좀 문제죠. 네. 이제 인성이랑 역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다른 부분도 물론이지만 인성 같은 부분은 뭐 잠깐 내가 가면을 쓴다고 가려지겠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 PT 면접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직무 PT 면접 일반 기업들은 이 직무 PT 면접을 많이 봅니다. 일반 기업들은 많이 보고 은행권에서도 보고요. 또 공기업들도 지금 이번에 가스안전공사처럼 직무 PT 면접을 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화된 면접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PT 면접을 이렇게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인데 이 지식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가 뭐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걸 봐서 직무와 관련된 가스안전공사가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좀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직무 PT 면접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역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량이 여러분들이 역량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직무 PT 면접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지원자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것 같아. 저 친구는 일을 시켜도 잘할 것 같아. 저 친구는 우리 공사에서 끝까지 계속 잘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추측, 이런 예측을 면접관들이 가지게끔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역량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면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이렇게 뭐 짧게 제가 한 20분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던 역량이 갖추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중요치 않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쌤 사실 저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 역량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저는 사실 지식이라는 부분이 포함되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이 역량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또 이걸 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우선 좀 기본을 그렇죠. 정리해 주시죠. 예, 역량이라고 하는 말은 인사 담당자들은 되게 많이 씁니다. 그냥 밥 먹듯이 쓰는 표현이죠. 뭐 영어로는 컴피턴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면서 도대체 역량이 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네. 깝깝해집니다. 네. 도대체 딱 한 글자로 이제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한 글자로 만약에 한 문장이나 이렇게 정의를 해낸다면 만약에 역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한다면 무언가를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은 정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역량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 끝에 력자가 들어가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네. 끝에 력자가 들어가는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것들이 역량이구나. 이런 역량들이
이런 것들이 영양에 포함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끝에 력자가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NCS 시험 평가를 봤을 때만 해도 뭐 상황 판단 능력이다, 뭐 문제 해결 능력이다, 전부 다 끝에 력자가 들어가죠. 네. 그다음에 수리 능력이다, 그다음에 뭐 전달력이다, 논리력이다, 사고력이다, 창의력이다, 이 전부 다 끝에 력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 력자가 들어가는 이 문제, 이것들을 우리 인사 담당자들은 통상적으로 다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아, 이거를 역량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그게 99.9% 맞는 말이고요. 네.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갖추어질까?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게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조금 현실적으로 깝깝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조금씩이라도 갖추어질 거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게 끝까지 안 갖추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어야 되고 특히 이제 가스 안전공사다 그러면 가스 안전공사에서는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까? 끝에 네. 력자가 들어가는 것들 중에 내가 하는 이 직무, 아까도 이제 우리가 기술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둔다고 했으니까 네. 이 기술 쪽에서는 어떤 역량을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맞게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안전공사 직무 PT 면접 이 수많은 능력들 중에 어떤 역량을 그렇죠. 평가하는 건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스 네. 안전공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취준생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다 나오죠. 그 가스 안전공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가스가 나중에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고를 안 낼 수 있을까? 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 또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게 보상이나 복구를 제일 빨리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는 그 우리 공기업이 가스안전공사란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가스안전공사는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까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필요로 할까? 어떤 능력들을 필요로 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슬기롭게 가장 현명하게 가장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될 거고 그다음 가스안전공사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그 취업을 하시게 되면 주로 외부로 많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외부로 나가서 이제 많은 분들을 그 대인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일반 가스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또 이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외부에 가서 이제 그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인 관계 능력 그다음에 고객 응대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제가 금방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고객 응대 능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 PT를 하는 과정을 한 5분 동안 발표하는 과정을 딱 보면 아, 저 친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겠구나. 저 친구는 고객 응대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면접관에게는 바로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이제 면접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직무 PT 면접엔 지식적인 부분도 같이 이제 질문이 될 겁니다. 지식적인 부분보다 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월등히 더 큰 평가 요인이 될 거고 제가 아까 공공기관에 면접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면접 평가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식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도 평가 항목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얼마냐라고 하는 평가 항목이 그게 만약에 5점이라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냐,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 응대 능력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배점이 약 50점 정도가 될 정도로 약 10배가 될 정도로 이게 더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게 요게 문제죠. 그러게요. 자, 문제 해결 능력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문제, 즉 주제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 가스안전공사 이제 채용 공고 홈페이지를 보면 구조화된 질문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준비 시간을 30분 정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가스안전공사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주제를 주고 어떤 레포트 같은 용지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에게 30분 정도 주고 이걸 어떻게 발표할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30분 동안 고민을 해서 발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 끝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예, 뭐 모두에게 이제 30분만 딱 주어지니까 뭐 어느 정도 공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발표는 다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좀 승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30분 정도 이 준비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냐 요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까지 제가 조금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30분 동안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세 가지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준비 시간 요 30분 동안에 이제 포인트가 첫 번째는 30분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습니다. 예. 그 직무 PT 면접을 한번 시켜보면요. 근데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좀 자료를 수치화시키고 계량화시키고 비유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라. 수치화, 계량화, 비유, 사례. 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에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30분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30분이 마지막에 이제 지나갈 때 마지막 한 2분, 3분 정도 남아있는 타이밍이 있겠죠. 자, 그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볼펜이나 펜을 다 내려놓고 그냥 눈 감고 발표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라. 그리고 좀 이따가 발표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그 방향대로,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발표에 임해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팁이고요. 세 번째는 어떤 주제가 이제 주어질 겁니다. 네. 주어지면 그 주제의 결론, 그 주제의 핵심 내용, 거기에 대해서 발표 시간을 많이 할당을 하라라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이런 부분 많이 빼버리고요. 예. 뭐 우리나라 가스 산업이 현황이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뭐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라고 이렇게 주제가 주어지면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3분, 5분을 그냥 몽땅 그 올인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제에다가 핵심 주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세 번째 팁인데 예. 요 세 가지 팁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분 동안에 요 세 가지를 지키면서 30분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전달력이나 논리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없던 논리력도 좀 있어 보이고 네. 없던 문제 해결 능력도 또 좀 있어 보이니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 팁을 드리고 요 세 가지 팁을 평상시에도 준비할 때 요거 예.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직무 PT 연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설사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해도 네. 요거를 지키면서 하면 면접관에게는 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 꼭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모르는 질문일 때 어떡하지? 라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맞아, 실제 맞아. 면접관으로 들어가셨을 때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PT, 직무 PT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취준생들한테 질문을 받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5분은 주어져 있고, 요번에 만약에 이제 주제가, 예를 들어서 주제가 뭐 도시가스 사업의 활성화 방안이다, 또는 뭐 가스 사고 예방 방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다고 쳐보죠. 자, 쳐보는데 내가 평상시에 그 주제를 진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준비를 못했으니까 예. 합격할 확률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취준생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뭔가 비슷한 A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A-를 공부한 게 있다면 A-라도 시간을 맞춰서 발표하고 나와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그렇게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네, 간략히.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질문을 모르는 주제를 받았을 때 전혀 제가 나눠줬던 주제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는데도 합격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제가 합격을 시켰던 분들도 많고요. 네. 그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에 대한 지식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10배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만 괜찮게 보인다면 이 주제 자체에 대한 지식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당장 내가 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를 또 생각해보는 그런 순발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차 면접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다 토론 면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대진운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토론 면접은 이제 다대다니까 지원자 여러 명 대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평상시에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준비하는 그러니까 스터디 여러분들 면접 스터디 그 지원자들끼리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다른 지원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 공기업에서의 토론 면접은 여러분들의 이기고 지고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력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전달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전부 다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달력, 여러분들의 수용력, 여러분들의 판단력, 여러분들의 발표력 이런 것들 전부 다 끝에 력자가 들어가죠. 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역시 요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라고 하는 건 그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평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준비를 할 때는 한국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나 이런 걸 가지고 직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또 그다음 가스안전공사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준비를 할 때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토론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실제로 해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 력들이 있구나. 나보다 이런 력들이 나보다 더 있어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역량 위주로 그 지식 위주가 아니고요. 역량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좀 관찰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네. 나는 어떤 력들이 있을까를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부족해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들 해주셨는데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 면접을 지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취준생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나보면 항상 제일 궁극적으로 고민에 빠지는 거는 이 지식의 부분에 가면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오늘 이제 역량을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역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창의력이 있구나 없구나, 내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없구나 이거를 알아내기 힘들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지식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스안전공사는 어떤 곳이고 자, 요 가스안전공사의 홈페이지를 100%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가스안전공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기사들이 수북하게 나옵니다. 그 기사들을 좀 많이 읽어보고 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와 뉴스 기사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적인 부분을 얻었다라고 하면 지식적인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 그 이외에는 계속 력 쪽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